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신설됐던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데 근래 그 연예인 수지의 사형을 청원하는 등 부적절한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럴 바엔 아예 이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놀이터라면서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더 강조했는데요.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돗대기 시장인가 아고라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대 이태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작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취재하다가 구석구석을 날카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고 소설로 쓰려고 하는 소설가 장강명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두 분과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그나저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좀 들어가 봤어요, 이 교수? 네, 저는 저번에 다른 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예. 평소에도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무슨 내용이 올라왔는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직접 뭐 청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제가 없고? 청원을 한 적은 없고요. 어디 이제. 좋아요 누른 적도 없고? 예, 뭐 그런 적은 제가 그냥 없죠. 눈팅으로 쳐다보는? 예, 눈팅으로 가서 그냥 봤는데 뭐 상당히 재밌는, 뭐 이번에 수지 사형 청원이 좀 문제가 됐지만 재밌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동사무소 게시판 같은 그런 느낌을. 동사무소 게시판? 사실 동사무소에 올라가야 될 게시판인데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싶은 것도 있어요. 시시콜콜한 것들도 많고. 네. 동사무소 게시판은 보통 게시물 잘 안 올라오지 않나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청 민원 그 게시판이 많이 올라오는데 구청 민원에 올라와야 될 내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내용이 좀 있죠. 네. 지금 저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시 뭐 수지를 사용시켜라,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실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태광 교수가 아예 좀 소개하죠. 이게 뭐였었죠? 예, 이게 지금 그 유튜버라고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양혜원 씨가 있죠. 네. 원래는 모델이었고요. 그 양혜원 씨가 이제 그 과거에 성폭력을 당했던 어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고백했던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 그렇죠. 뭐 그거죠. 이른바 출사라고 그러는데 뭐 그 덕분에 지금 이제 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갑을 계약의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공익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양혜원 씨의 이야기를 이제 수지 씨가 이제 지지를 한 거죠. 수지 씨가. 좋아요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뭐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다. 그 개인 문제인데 왜 스튜디오를 언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스튜디오를. 그렇죠. 이제 뭐 잘못된 수지가 다른 스튜디오를 한 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서요.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원래 그러니까. 올라와 있던 청원글에 잘못된 스튜디오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이제 청원글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 수지 씨가 이제 지지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수지 씨가 마치 이제 큰 피해를 끼친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사실 해프닝으로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청원도 이걸 금방 뭐 내려갔다고 청원까지 하고 뭐 이러니까 조금 이제 웃기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런 청원 어떻게 생각해요, 장강명 씨는? 아니 이게 근데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청원 잘못됐다 이렇게 뭐 비난할, 이렇게 뭐 정색하고 비난할 내용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성인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뭐 성인이어도 뭐 뭔가 좀 마음이 좀 아픈 분이든지 이런 분이 올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런 청원도 있었고 뭐 트럼프 탄핵해달라. 맞아요. 네, 뭐 그런 청원도 올라왔다고 트럼프 들었습니다.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죠. 예. 우리 국민이 근데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못하고 이런 청원 올라오는 거 물론 좀 웃기는 일이고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저는 꼭 무슨 서울역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누군가 담배꽁초 버리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 있고 행상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색하고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돗대기 시장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네. 그렇다고 문 닫을 필요 없다. 돗대기 시장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근데 제대로 된 국민과 정부의 소통 창구, 네. 뭐 이런 본연의 기능이 너무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장강명 씨는 이제 소설가시니까 네.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사실 뭐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대로 이제 방치를 해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 제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은. 그래서 이 청와대 이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가 미국 위더 피플의 오바마 정부였죠. 네. 벤치마킹이에요. 거기서 이제 위더 피플이라는
물론 이제 오바마도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뭐 이런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도입, 뭐 이런 어떤 보완, 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볼 때는 위더 피플이라는 그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이제 우리 국민청원 게시판하고는 좀 다르죠. 위더 피플이.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달라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막 모든 그 게시판에, 한 게시판에 모든 그 청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이 이렇게 분류가 됐죠. 외교, 뭐, 국방,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정책 분야별로. 정책 분야별로 딱 있어가지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청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정책에 대한 청원을 하도록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정책이 아니라 뭐든지 청원하는 게 돼버린 거죠. 말 그대로 국민신문고가 돼버린 거예요. 개인 민원까지도 막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가셔서 하셔야 될 말씀도 거기에다 다 해놓는 거죠. 아니, 저는 그 신문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미국 정부의 위더 피플보다 정말 조선시대 신문고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니까 나라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정확히 메커니즘도 똑같은 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자체로 문제라든가 이걸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다른 문제의 결과예요. 무슨 문제의 결과냐면, 한국의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전통이 약하고 아직까지 위에서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상류는 잘 어떻게든 뭐 기틀을 잡았는데 87년에 이제 직선제를 도입하면서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민주주의가 이제 하류로, 중류 하류로 안 내려왔단 말이죠. 지방 의회에서 해야 될 거, 뭐 조금 더 작게 뭐 회사 공동체, 마을 공동체, 거리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그걸 참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바꾸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거 힘들고요, 사실. 서양 민주주의 사회도 시민사회라는 게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성숙한 의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 그게 없고 지금 내 주변의 일을 해결을 해야 될 창구를 찾다 보니까 한 군데로 가운데로 모았더니 무조건 제일 힘센 대로 그냥 한 거고, 이거를 그러면 이게 문제라고 이걸 없애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원인은 다른 곳에 사회 이제 가는 핏줄, 모세혈관 여기 가는데 이런 곳곳의 민주주의를 좀 실현을 시켜야 그러면 이 문제도 자연히 적게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국정의 운영 과제 우선순위를 이 게시판을 보고 한다, 이런 문제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청원이 올라와가지고 그 답하는데 제 생각에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담당 비서관이 담당 부처한테 보고서 받아서. 그것도 모든 거에 답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한 달 사이에 20만 이상이 참여해야 또 그게 이제 답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바람직한 형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뭐 이걸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청원이 올라온다고 문제 삼을 필요 있을까? 이태광 교수께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미국처럼 좀 정책 분야에만 한정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조금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도 뭐 폐쇄는 아니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이제 장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사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사실 국민의 의사를 더 반영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지금 뭐 개헌 논의가 있지만 개헌이 된다고 해가 이게 또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것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것을 긍정적 에너지로 보고 한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역시 위더 피플처럼 위더 피플은 아예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더라도 가서 그냥 청와대 게시판에서 한마디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크게 보면 좋은 걸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그 장벽이 훨씬 낮은 거죠. 그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조금 이 절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 의견들은 따로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본 그 데이터가 있는데 5월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8개월간에 국민청원이 한 16만 건이 있는데 그걸 분석해 보면 여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빅데이터로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악의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한 20건 정도의 답변을 했는데 대부분 그 청와대 쪽에서 답변을 한 내용들은 인권,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안에 자정자웅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네. 아마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기 이렇게 될 것 그렇죠. 같고 육아 문제 관련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미투 있는데. 관련해서 여성 그렇죠. 뭐 네.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하는군요. 그래서 뭐 아예 정말 뭐 난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견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안에서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류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그것을 정책적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예. 일정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분류된 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게 접속해서 이 게시판에 와보시는 분들도 좀 뭔가 찾아보기 정리되고 쉽게. 있다라는 걸 그렇죠. 정리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같은 의견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네. 다 동감하고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청와대 역할하고 별도로요. 저는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가 뭐 언제까지 나 걸어가야 되는데 뭐 어른 손 잡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좀 걸음마 수준을 좀 떼서 어떤 종류의 이제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좀 어떤 자치적 어떤 가버넌스를 단위별로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대학 학생회 같은 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과거에도 뭐 그렇게 자치적으로 잘 됐던 것 같지 않지만 지금 학생회장도 못 선출하는 학생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투표 참여율이 낮아가지고. 네네. 예.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회들이 있거든요. 학부모가 참여를 해서 학교 운영을 잘 하라는 취지인데 이것도 해보신 분들 말씀 들으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한국 기초의회들 이거 뭐 자기 동네 기초의원이 몇 명이냐 이것도 모르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뭐 좀 광역의회만 해도 광역의회 내 동네 광역의원이 무슨 정당이냐 이것도 네. 아마 거의 모르실 거고요. 예. 이런 데에서 좀 어떻게 역량을 아래에서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노력을 이건 청와대 할 일이 아니라 좀 시민사회가 할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과서적인 얘기긴 해요. 네, 저도 방법은 모르는데 이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싶네요. 근데 참 그것 장강민 작가 방금 마지막 멘트가 네. 이걸 국민 참여 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싶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우리 안 시민사회 역량을 성숙시켜 주세요. 그게 청와대가 할 일입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일단 말하는 창구고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트는 사이트대로 좀 정돈을 하고 이 올리는 문화도 올려서 답변 먹고 지금 이제 조급한 것도 조금 가라앉고 하다 보면 어떤 종류의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질서가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더 좀 혼잡해질까요?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정 작가님 말씀하신 크게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케인즈주의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런 시민사회를 이렇게 인큐베이팅 할 의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사실 뭐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놔두면 시민사회가 생긴다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아니 또 케인즈가 한국의 예를 보면 롱텀의 무용함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길게 봐서 잘 될 거라는 거 별 의미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고치면서 좋은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에크처럼 내버려 두면 시민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좀 감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청와대가 책무를 좀 쥐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교수님 아이디어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 뭐 올리시는 그 내용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굳이 그 올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냥 뭐 글로 써도 되고 칼럼으로 써도 되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대사 키를 많이 듣겠죠. 저희 입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저는 시민사회라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사실 시민사회죠. 언론도 그렇고 저는 이 뭐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요즘 SNS 시대에 적응한 하나의 소통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제 하나씩 다 미디어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 미디어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게시판을 열어주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건 좋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또 너무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우리가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그 케인즈가 말했던 그 결국 우린 다 죽으니까 아무것도 뭐 할 필요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뭔가를
좋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설령 다 죽더라도.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좀 가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스터 홍 그분처럼 없애버리자.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준표.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는 이랬습니다.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집단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또 말씀해 보시면 참 피곤하죠. 괴벨스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참 힘들죠. 좀 너무 많이 나간 근데 이야기고. 이 그 홍준표 대표는 괴벨스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괴벨스가 뭘 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벨스의 나라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괴벨스는 사실 뭘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대중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잘 이해한 사람. 이 사람은 뛰어난 심리학자였어요, 사실. 예. 굉장히 탁월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대표되지 않는 그런 목소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많죠. 일정 부분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 제가 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그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를 어떤 그 여론의 대표 창구로 보고 그게 여론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어떤 그렇죠. 대중 포퓰리즘 뭐 이런 거 선동 뭐 이런 거에 좀 군중 심리에 휘말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벨스까지는 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괴벨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하고 국민청원 게시판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괴벨스가 원했던 건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게 아니에요. 집회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걸 말했던 거고 네. 그런 군중 동원을 통해서 군중의 표현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히틀러 때 그렇게 그렇죠. 그게 군중 집회를 많이 했던 거죠. 네. 근데 국민청원 게시판 역설적으로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청원을 해야 되니까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와서 의견을 내도록 돼 있어요. 자기가 글을 쓰도록 돼 있고. 네. 근데 이게 왜 괴벨스 같은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아무튼 홍준표 대표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 해산 심판에 좀 해달라라는 요청 청원이 올라와서 15만 명이 참여했거든요. 그걸 보고 이건 집단 여론 조작하는 곳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의회 제도에 대한 도전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한국은 어차피 직선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네.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이란 결국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거죠.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뭔가 맞지 않지만 어쨌든 한국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이 곧 나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의회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정책적 조율을 해야 되는 어떤 다른 어떤 파트너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네.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과거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던 것이고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입법부가 어떤 그 국정의 한 파트너라기보다는 다음 정권 재창출을 그렇죠. 위해서 이렇게 그 어쩔 수 전투를 없는 벌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느낌이고. 또 개헌이 되고 제가 볼 땐 좀 더 나은 이제 민주주의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심각하게 또 15만 명이 청원했다고 해서 야,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이렇게 미움을 받느냐를 저는 반성하시는 게 지금 필요하신 것이 그걸 가지고서 이건 의회제도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결과 맞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요런 점을 하나 조금 지적할 수 네, 있을 뭐예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회와의 관계 말고요. 행정부 안에서 너무 청와대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런 생각은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듭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요즘 뭐 장관이 안 보인다, 내각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하지 총리도 않습니까? 안 보인다. 그런 얘기. 총리는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총리 되게 말씀도 멋있게 하시고, 네. 근데 그것도 썩 바람직한 건 맞아요. 아닙니다. 예. 청와대가 어떤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비서관들은 보좌를 하고 대통령을 보좌를 하고 국무회의 중심으로 정부를 이제 국정의 현안은 이끌어가고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어떤 대통령 직속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과는 조금 뭐 다르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좋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네. 총리가 현안을 국정을 챙기고 국무회의 위주로 현안을 끌고 가고 청와대에서 조금 뭐 10년, 20년 뒤에 나라 설계를 좀 해보는 거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와대 안에서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높아심에 그런 말씀도 한마디 드립니다. 청와대 내 업무에 있어서 비중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뭐 사실 뭐 그렇게 업무를 뭐 그렇게 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죠. 조금 깊이 들어가서 조금 제가 전문적일 수도 있는 이슈 하나를 두 분께 던질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뭐냐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 가운데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준 판사 파면해야 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청와대가 답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워낙 많은 참여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사법부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제 결국 그렇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이런 청원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우리가 했다,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가 대법원에 알려줬어요. 통보를 했다면 공식 통보를. 이 공식 통보를 한 행위 자체가 그렇죠. 과연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약간 월권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물론 뭐 잘 작동하느냐고 물었을 때 시니컬하게 뭐 작동을 하겠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이제 원칙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이제 그 말을 했을 경우 한국의 상황에서 과거 정권의 악몽도 있고, 일단 한마디 하는 순간 그것은 뭔가 이제 하나의 그 영향력을 뜻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제 조심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미국 같았으면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을 수 있죠. 저도 월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뭐 어떤 법 해석이라든가 뭐 삼권 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이제 뭐 헌법적으로 뭐 지켜져야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편으로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거를 대법원이었나요? 뭐 법원 행정처였나요?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실제 그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그러지 않아야 사법부를 존중하는 거죠. 네, 그거를 보낸 것 자체가 사법부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랄까 좀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장판사님이 그걸 이 월권이라고 어디 법원 게시판이었나요? 올리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거 부주의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면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통보하는 것 자체 통보라고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가 조금 너무 기고만장한 거죠? 그 대목에서는. 뭐 기고만장까지는 아니고 뭐 너무 사소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요? 경솔했죠. 경솔했다. 결국 이제 오늘 이야기는 모아지는 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심도 갖고 참여하는 이 시민들을 향해서는 진짜 원칙론적으로 한 번쯤 생각하면서 정말 그게 청와대로 가야 할 일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내 이웃과 함께 해결할 문제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장강명 작가가 주로 하신 거고, 또 지금 이제 뭐 하루에 700건, 1000건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뭔가 조금 관리 체계를 만들 것인지, 이건 청와대가 좀 고민해 봐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사실 외국 정론지 같은 경우는요, 언론사 같은 경우도 댓글을 아무나 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댓글 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된 하나의 또 의견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야 한다 보고, 그 관리라는 게 뭐 정말 이제 뭐 수지 사용 청원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걸러내야 되는 거죠. 굳이 그게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그게 또 청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하지도 못한 것이고 훌륭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의 또 취지를 손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헌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대통령한테 집중된 권력을 아래로 뭐 분권하는 게 큰 방향일 텐데요. 이제 그런 아래 조직, 더 작은 조직, 또 이웃에 가까운 조직들한테 권한과 책임이 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시민사회도 좀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고 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너무 기사를 많이 쓰고 그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정말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SNS 중에 어떤 개방형 SNS들, 검색이 되는 것들, 또 커뮤니티 중에서도 검색이 되는 대형 커뮤니티들, 그리고 이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데가 지금 언론이 사실 어떤 여론조사도 잘 이렇게 여론을 파악을 못하면서 굉장히
여론이 뭔가 헤매면서 음. 그런 데서 이렇게 여론의 조각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기사감이 넘쳐난다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가서 막 기사를 만들어요. 너무 편리한 기사 발굴 터인데 네. 이게 좀 너무 안이한 거고, 그리고 거기가 별로 그렇게 건강한 여론 또 이제 국민 여론의 대표 어떤 의견들이 모여 있는 곳 같지 않거든요. 이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왠지 이태광 교수와 장강명 작가가 상당한 균형 감각을 발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퀸즈도 나오고 개벨스도 나오고 이 동서양 네. 네, 신문고도 나오고 인문학 향연 같은 청와대 네, 국민청원 그런 게시판 기능이 있다. 네. 또 약간 돗대기 시장처럼 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죠. 과도한 관심은 자제하자. 네. 관리 좀 조금씩 해봐라. 여기까지 마치죠. 이태광 교수, 장강명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